천지개벽 이 동네 어디야 경제가치 1.1조 외국인 방문객 100배 늘어. 여기 보니까 많이 몰리는 것 같고, 이 건물 같은 경우는 구축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뭐 일부 공실이 있긴 했지만 연수익률로 됐을 때 한 여기는 건물주와 투자자 그리고 예비 건물주가 모이는 자리. 보신 빌딩 속 숨겨진 이야기로부터 투자, 임대, 상권 트렌드까지 진짜 건물 이야기로 가득 찬 빌딩 반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너무 소심해지신 거 아니에요 갑자기? 저번에 뭐라고 해가지고. 어때요? 1, 2회 우리 한번 찍어봤고 이제 3회 내용 시작하는데 자기소개 한 번 더 하고 그때 마지막에 한다고 그랬으니까 처음부터 소개를 한번 해보시죠. 아, 예. 또 이런 건 또 갑자기. 네, 저는 빌딩로드의 먹개비와 그리고 방구석 건물주를 맡고 있는 고재은 팀장입니다. 네, 박수. 네, 안녕하세요. 저 빌딩에 미친 남자 빌딩 미남 윤광규 팀장입니다. 아, 박수. 생겼다. 잘생겼어. 멋있어요. 멋있어요. 네, 건물 매입하고 싶어서 중개하고 있는 안태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빌딩 반상에 반장 맡고 있고 월간 빌딩 같이 운영하고 있고 빌딩 로드에서 이사 맡고 있는 노건 이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인사이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제목을 좀 달아봤어요. 뉴스 기사나 이런 것들 관련해 우리 궁금한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좀 인사이드를 드린다는 생각으로 한번 준비해봤는데 안텐 팀장님 한번 네. 이야기해 주시죠. 여기 그 기사가 우연치 않게 지난주에 했던 내용이 그대로 나왔는데, 이 천지개벽 이 동네 어디야 경제가치 1.1조 외국인 방문객 100배 늘어. 라는데 여기 성수동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업이 멋진 늘자 법인세도 증가하고 또 카드 매출도 네. 또 수동? 전체적으로 이제 기업도 늘어나고 이제 매출도 많이 늘어나니까 사람도 많이 몰리고 몰리는 곳에 계속 몰린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수동은 계속 좋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지표를 좀 가리키는 것 같고, 네. 두 번째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명동, 성수, 강남이 다가 아니라 네. 이 외국인 관광객 발길이 붙잡는 서울 이곳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렇죠. 이 송파입니다. 송파. 송파. 네, 송파도 의외로 외국인들이 많이 온다고 하거든요. 어디 많이 속리단길을 많이 이야기하는 이제 거죠? 여기 보니까 그 롯데타워 중심으로 그쵸. 이게 좀 롯데몰도 있고 이게 그쵸. 시그널도 있고 하다 보니까 많이 네. 몰리는 것 같고, 석촌공원 그리고 이제 뭐 어디죠? 그 속리단길 그쵸. 이쪽으로 해서 좀 많이 좀 오시는 것 같아요. 이제 결혼하시잖아요. 네. 뭐 결혼했고 아직 결혼 안 하셨고 송파로 몰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가족 단위가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가족 다양하게. 아기가 있으면 성수동을 못 가요. 맞죠. 성수동 가기 어려워요. 어렵죠. 명동도 조금 치여요. 음. 그러면 조금 한적하지만은 공원도 있고 몰도 있고 거기에 아기들을 위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들. 키자니아라고 아세요? 키자니아는 모르죠. 들어봤습니다. 애기들 들어만 가는 봤습니다. 아기들이 가서 노는 곳. 노는 곳인데 직업 체험 같이 어릴 때부터 막 하는 아. 게 있어요. 롯데에 있어요. 저기 송파 쪽에. 그러면 지방에 계신 분들은 그거를 예매하기 위해서 엄청 치열해요. 와. 모르셨죠? 문화센터에 그런 개념인데 그런 게 있고 또 도슨트인데 영어로 하는 애기들 간 도슨트 이런 것도 네. 있어요. 아. 롯데 근처에. 예, 저희 누나가 전주에 있다 보니까 제가 그런 것들을 제가 예매해서 해줬거든요. 지방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그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어요. 확실히 다양한 컨텐츠가 있는 곳이 사람이 몰리긴 하는 것 맞아요, 같습니다. 사실 콘텐츠 싸움입니다. 네. 사실은 우리 콘텐츠도 콘텐츠 싸움이에요. 잘 준비해서 해야 돼요. 우리 몰리게 해야 돼요. 맞습니다. 도태되지 않으려면 네, 그렇습니다. 또 세 번째, 네 번째, 네. 다섯 번째 기사가 있어서 네. 빠르게 좀 읽어보겠습니다. 네. 예, 중국인 관광객들이 몰리는 데가 이게 홍대 K-패션 기지개라고 있는데, 이게 홍대도 사실은 원래 좀 뭐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뭐 손님 10명 중 9명이 중국인이나 일본인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늘고 있고, 뭐 공항철도가 있다 보니까 오고 가기도 좀 편한 것 같아요. 에어비앤비도 참 잘 되는 것 같고. 그런 것들 영향을 받아서 최근에 또 거래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네. 방금 말씀 관광객들 중심으로 일어나는 데들이 우리 1화 때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호스텔 이런 것들이 사실 그런 것들도 그렇고 호스텔을 하다 보니까 소액대 건물들이 좀 거래가 된 것 같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래 사례를 한번 좀 보고 네. 한번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 네. 생각이고 최근에 거래량 같은 것들을 우리 안탈 팀장님이 카톡방에 한번 올려주셨잖아요. 아, 네. 한번 그걸 한번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1월부터
8월 한 중순까지의 실거래가를 저희가 좀 그쵸. 정리를 해서 지금 강남구, 강동구, 관악구, 구로구 그리고 뭐 금천 쭉 다 정리를 한 거거든요. 네네, 맞아요. 우선적으로 저희가 뭐 강남을 먼저 대표적으로 한번 보면 네. 강남 같은 경우는 100억 미만이 한 40개 정도 개인이 매입을 했을 때, 그리고 법인은 26개, 그리고 100억 이상은 뭐 45개, 44개, 이렇게 500억 이상은 뭐 7개, 11개 이렇게 되고요. 강남구만 보면 일단은 제가 느낄 때 이제 강남구에 싼 건 없구나. 그러니까 100억 미만 물건과 100억 이상 되는 물건의 비율이 이제는 오히려 100억 이상 되는 물건이 더 많다. 기본 이제 디폴트가 되는 것 같아요. 네. 100억 이상. 이제 강남 건물은 100억. 100억 이상. 몇 년 전만 해도 100억 미만 건물도 있었어요. 5, 60억대 건물들. 뭐 지금도 있긴 하지만 지금 거래되는 사례를 봤을 때는 그렇다라고 느껴지는 사례인 것 같아서 다 이거- 이렇게 디벨롭이 다 가다 보니까 그쵸. 금액대가 많이 올라가지 않았나. 그리고 뭐 워낙에 또 거래량이 많은 중루나 종로 한번 좀 볼까요? 네. 일단 종로구 같은 경우는 100억 미만이 106개예요. 그리고 이제 요건 개인이고요. 법인은 16개. 그쵸. 아까 강남 같은 경우는 40개 뭐 이런 정도 수준이었는데 중구도 100억 미만이 뭐 개인이 97개, 법인이 15개. 그리고 종로나 중구 같은 경우는 100억 이상 건물이 5개, 4개 뭐 이렇게밖에 안 돼요. 확실히 비율이 다르네요. 네. 확실하게 느끼는 게 딱 금액 차이가 나는 것도 있고 네. 또 개인 간 범인 거래도 좀 차이가 나네요. 사실. 네. 뭐 물론 오피스텔이 껴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좀 보이는 것들은 그런 것들도 느껴지는 것 같고 네. 마포구 거래량 한번 보시죠. 마포 같은 경우도 저희가 원래 소액대로 많이 거래가 됐었는데 네. 여기도 100억 미만이 한 뭐 46개, 여기. 그리고 100억 이상 이런 게 뭐 4개, 5개 이 정도 수준입니다. 사실 거래량 같은 경우는 역시 강남은 이제 100억을 넘었다라는 네. 게 이제 딱 이슈화 되는 것 같고 네. 중루 종로구가 올해 지금 이게 몇 월부터 몇 월까지의 거래량일까요? 2025년 1월부터 8월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중순까지. 8월 중순까지. 네. 우리 오늘은 그래서 소액대 건물 거래됐던 것들을 한번 이야기하면 어떨까? 고객분들도 최근에 1화 때 이야기했던 반복이지만은 1화 때 우리가 가장 거래가 많이 되고 있다 이야기가 호스텔, 모텔 이런 것들이 좀 중심적으로 됐고 또 소액대로 거래가 됐다라고 이야기 드리긴 했잖아요. 요 이야기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한번 윤경영 팀장님 먼저 사례를 한번 보면 어떨까 싶네요. 네, 첫 번째 사례는요. 숭인동에 있는 건물이고요. 네. 대지 면적 54평, 연면적 179평,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이제 노후된 건물이었습니다. 이제 동묘암역이랑 신설동역 그 중간 사이에 있는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이 건물 같은 경우는 구축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뭐 일부 공실이 있긴 했지만 연수익률로 됐을 때 한 3% 정도 나왔던 건물이에요. 사실 뭐 손을 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3% 정도에 좀 준수했던 그런 건물이었는데요. 일단 일반 상업 지역에 있고요. 그래서 사실 소액대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정말 빠르게 투자할 만한 그런 건물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원래는 이게 승계 조건으로 진행이 됐었다가 근데 이제 명도 조건으로 되고 또 가격도 조금씩 내려가면서 빠르게 거래가 됐었던 그런 건물입니다. 저는 이게 호스텔로 가지 않았을까 예상이 네. 좀 들거든요.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제가 알기로도 네. 이거 매수하신 분이 이제 호스텔 용도 변경하는 방향으로 매입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최근에 종로 중구에 호스텔 할 만한 물건이 없다 보니까 상업 지역에 여기 지금 동묘까지 넘어와서 신설동역 인근까지도 찾으시더라고요. 준주거가 있고 상업 지역에 있다 보니까 이쪽도 호스텔을 꽤 많이 운영하는 주체들도 계시고 임대인분들이 그리고 임차인분도 그렇게 들어오시더라고요. 호스텔 하면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잖아요. 네. 짧게 한번 우리 안텐 팀장님이 한번 이야기해 주실까요, 호스텔? 뭐 여기 일단 일반 상업지이기 때문에 도로 요건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고 네. 이 옛날 건물이 예전에 지었던 건물들은 다 맞벽이라든지 합벽이 제일 많아요. 근데 여기는 이격거리를 1.5m 확보를 해야 되죠. 그게 제일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소방 같은 거는 뭐 어쨌든 공사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맞추면 되는 거기 때문에 크게 그거는 문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격거리가 제일 문제일 것 같았습니다. 윤광기 팀장님 이 물건은 이제 호스텔 우리 변경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아무래도 수익이 좀 잘 나와야 되는 호스텔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전 항상 좀 대부분 좀 긍정적으로 말을 하는 것 같아서. 그럼 부정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근데 저는 사실 수익이 너무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래요? 실제로 여기 바로 뒤에 이제 근처에 서울엔 호텔이라고 거기도 이제 호텔 큰 건물이 있어요. 네. 거기도 이제 장사가 잘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사실 숙박 쪽에서 네. 예약이 거의 다 잘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도 당연히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다들 이제 호스텔을 요즘 많이 찾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아까 안태한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도로폭이라든지 이런 조건들이 사실 일반 주거 지역에 해당하는 조건들인 거잖아요. 뭐 도로 조건이라든지 대지 안의 공지라든지 그쵸. 아니면 또 학교 주변인지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좀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근데 사실 일반 상업 지역에 있는 건물들은 좀 그런 제약에서 자유롭다 보니까 특히 또 사대문 근처에 또 관광객이 제일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대문 안에 또 일반 상업 지역 또 소액대 딱 이 세 가지의 범주 안에 있는 그런 건물들은 특히나 경쟁이 심하더라고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는데 일반 주거 지역 같은 경우는 규제가 있잖아요. 네. 8m 도로 껴야 네. 되고 뭐 이급격에 1.5m 이상 떠야 되고 1m에서 1.5m 막 이야기하는 구청별로 좀 다르긴 하겠지만 일반 상업지 같은 경우에는 규제가 완전히 완화되나요? 네, 도로폭은 제한이 없습니다. 도로폭은 제한이 없잖아요. 네네. 나머지 제한 없습니다. 공지 간격 간의 거리는 좀 그래도 남아 있지 않나요? 이 부분은? 1.5m는 네. 무조건 확보를 네. 해야 됩니다. 그쵸. 이게 네. 그 소방법 때문에 그렇죠. 무조건 확보를 해야 됩니다. 다만 이제 일반 상업지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도로폭 확보가 어려운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거는 완화시켜 주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매수하시는 분들라면 그런 부분을 좀 잘 알고 검토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저는 제가 여기 서울에 올라온 지 이제 11년, 12년 돼가고 있는데, 제가 이제 처음 여기 동묘를 살았었어요. 동묘 신당을 살았었거든요. 분위기 낭만 있으시네요. 제가 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근처를 잘 돌아다녀가지고 아는데 여기가 진짜 짜장면이 아직도 2,500원, 2,000원 맞아요. 하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지금 상권이 좋아지면서 확실히 이 동대문 쪽이 좀 살아나는 느낌이 드는 게 이런 호텔들이 없어요. 진짜 잘 되는 것 같아요. 특히 호스텔도 그렇고. 네. 그리고 이 물건만 좀 보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20억대 물건 쪽 연면적이 생각보다 커요. 180평 가까이 나옵니다. 맞아요. 저도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네, 저도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수익이 잘 나올 거라고 네, 예상하시는 네, 거죠. 맞습니다. 네. 방을 나눠야 되는데 180평 가까이의 방을 나눈다는 것들은 굉장히 좀 크잖아요. 지하 1층이 지상 5층짜리 건물이니까 매수하시는 분이 그런 부분에서 잘 샀다라는 생각은 좀 들긴 하더라고요, 사실은. 이게 네. 그 저는 일반 호스텔을 보시는 분이 아니었는데 네. 그냥 이런 전체적으로 상업지고 금액도 괜찮고 네. 이제 연명전도 좀 나오다 보니 나중에 추후에도 뭐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좀 브리핑을 한번 했었어요. 네. 근데 한번 가보시고 저한테 막 욕을 하시더라고요. 아, 이렇게 낡은 건물에 도로도 이렇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걸 왜 주냐. 라고 이제 그렇게 관점으로 보시던 분이 계셨다. 아, 저도 최근에 네, 종로 3가에 있는 매물을 하나 브리핑을 했는데 똑같은 리액션을 주셔가지고 네. 너무 같은 분은 그분 아니에요. 50대 남자분 아닙니다. 50대긴 한 것 같은데. 이게 딱 그 호스텔 용도로 잘 매입을 하신 것 같아요. 요새 보니까 또 10월부터 또 에어비앤비가 불법은 다 막아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더 모텔이나 호스텔로 많이 하시려고 네, 더 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미 근데 사실은 웬만큼 검토하실 수 있는 매물들은 팔리지 않았나. 팔렸죠. 근데 네. 실질적으로 서울에서 호스텔로 허가받은 건물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많지 그쵸. 않아요. 네. 네. 실제 많이 없습니다, 사실은. 네.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거 유튜브나 영상이나 아니면 블로그 속에서 많이들 경험하셨던 것보다 생각보다 물건이 없고 가격대가 높기 때문에 네.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홍보를 좀 잘 해서 다 이렇게 쉽게 나도 소액대 투자해서 그렇게 하실 걸 찾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뭐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 좀 그런 부분은 있다. 네. 뭐 여기서 말씀드리면 거의 다 외곽으로 가십니다. 이렇게 중심지는 좀 오시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일단은 요 물건은 이렇게 거래가 됐다. 그 소액대 중에 첫 번째 물건 이제 종로 중구 인근에 붙어 있는 물건을 봤고요. 다음 물건으로 우리 안태한 팀장님 준비하셨던 물건 한번 보시죠. 또 소액이라고 하면 또 마포도 또 빠질 수는 없는데 동교동에 있는 물건입니다. 그리고 이게 시장에 나온 지는 사실 좀 됐었어요. 미로길이죠. 미로길에 워낙에 거래가 많이 됐었는데 지금은 좀 주춤하고 있지만 미로길에도 좀 평수가 22.6평, 연면적이 45평입니다. 미로길 같은 경우는 상업지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다 이종 일반 주거 지역이거든요. 그렇죠. 지하 1층에서 지상 2층 건물이에요. 92년도에 사용 승인을 받아서 21년도에 리모델링을 한번 했거든요. 지하층이 일부 노출이 되어 있는, 그래서 지하 1층과 1층을 임대료를 최대한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는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건물이 최근에 22억 3천만 원에 매각이 됐습니다. 2층 같은 경우는 공실이었거든요. 공실이 꽤 오랫동안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 매매 금액은 이 정도로 시작을 한 게 아니었는데 조금씩 내려가다가 아무래도 2층 공실이 길어지다 보니 이자 부담이 좀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매각을 하셨던 것 같고, 매각을 하실 때도 사실 이 금액에 매각을 하셔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엄청 많이 고민을 하셨어요. 거의 남는 거 없이 거의 매각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보다 보면 어쨌든 건물을 리모델링을 21년도에 한 건물이었잖아요. 지금. 네. 그리고 아무래도 마포구 망원동이나 이쪽 미로길이나 이쪽 인근의 홍대 쪽에 있는 물건은 지하가 노출이 되니까 한 3층 건물처럼 느껴지는 건물이 있는데 네. 지금 임대 사항이 쉽지가 않아 보이는 부분들이 조금 있긴 해요. 사실은 그렇죠. 상권이 조금 다시 홍대 쪽으로 좀 넘어가는 분위기도 좀 있고 네.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는 매입하시는 분도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하셔가지고 매입하지 않았나 생각은 좀 들기는 하네요. 너무 이렇게 금액 거래가 많이 되다 보니까 이 정도 금액대가 많이 없기는 해요. 아, 네. 실질적으로 이제 검토를 해보면 한 20억, 22억 정도면 현금 한 7, 8억 정도로 네. 매입하시는 건데 사실 아파트 살까 건물 살까 고민하시다가 건물 샀지 않았을까 이 생각 들거든요. 뭐 아파트가 있으신 분들이 좀 네. 대다수긴 하겠죠. 어떻게 보세요, 고재현 팀장님? 임대를 그러니까 직접 운영을 하시거나 아니면 뭐 임대를 다 잘 맞추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여기 상권이 어쨌든 유동이 뭐 좀 있는 상권인 건 맞으니까 네. 네, 그런 거 보시고 매입하신 것 같은데 저도 평당가는 조금 높은 편인 것 같다. 나중에 뭐 활용도나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도 이거는 20억대 초반으로 그 매입 검토하신 분들은 아마 보셨을 매물일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매물이었는데 이제야 좀 거래가 된 부분이 네, 그런 것 때문이 아닐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이게 뭐 연남동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연트럴파크나 이런 동교로 주변으로 해서 이쪽 주변으로 인구가 그 이동 인구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3번 출구로 해서. 그렇죠. 근데 미로길도 이게 좀 뻗쳐 나가서 안쪽에도 좀 많았는데 네. 실질적으로는 이게 전역 상권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많이 받쳐주지 못해서 네. 지금 많이 빠진 상황이거든요. 지금 동교로 이 그 할리스 있는 라인 있잖아요. 네. 요게 술 상권이 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 있는 술집이 없다 보니까 미로길 쪽으로 좀 가지치기가 조금 되지 않았나. 그쵸. 사실 그리고 좀 아쉬웠던 게 미로길 쪽에 원래 노상 주차장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잖아요. 네. 개인적으로 그건 좀 아쉬운 것 같고. 네. 근데 한편으로는 지금 이제 동kin시장이 이제 개발을 앞두고 있잖아요. 네. 호텔 개발이나 또 주차장 개발이 들어오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또 세무길 쪽도 지금 개발하는 것들이 네. 있는 거고. 요게 좀 개발이 되면 연남동도 조금 더 다시 좀 분위기가 나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드는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좀 그런 기대감이 있는 지역이다. 맨날 거리가 많이 되긴 했지만 이렇게 좀 보고 넘어가면 어떨까 싶네요. 네. 다음으로 우리 고지현 팀장님. 네, 전 시청역 앞에 서소문동 거래 사례 가지고 왔는데요. 네. 10번 출구, 시청역 10번 출구에서 안쪽으로 좀 들어오면 있는 네. 건물이었고 매매가 9억 5천, 10억 언더였고요. 대지 사이즈가 14.01평, 14평이고 평당 6,700만 원 좀 넘어가는 네. 시세였습니다. 그리고 향촌이라는 네. 식당 임차인이 네. 임대를 들어와 있었고 네. 꽤 임대료를 사용하는 면적 대비해서는 꽤 높게 내고 있는 편이었고 네. 연수익률은 뭐 한 4.4% 정도 잡히는 사실 숫자로만 놓고 보면 10억 언더에 사대문 메인역에서 굉장히 가깝고 뭐 안쪽에 위치하긴 하지만 어쨌든 임차인이 들어와 있고 수익률 4% 넘고 그쵸. 숫자로만 보면 사실 뭐 소액대 투자에서는 어느 정도 그래도 뭐 안정적으로 보여질 수 있는 매물이었던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접근을 잘 안 하는 지역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저희가 사대문안 안쪽은 특히나 이게 좁은 길 쪽은 저희가 잘 안 하는 지역인데 또 사실 직장인들이 여기 진짜 많이 많죠. 엄청 거주하죠. 많죠. 네. 네. 오피스 상권이라고 봐야 되는데 네. 등기 여기가 또 법원도 약간 앞에 있고 이러다 네. 보니까는 주변에 또 맛집들도 꽤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런 거 보고 또 향촌이라는 음식점이 맛집이지 않을까 이 네. 생각도 솔직히 들긴 하는데 네. 어쨌든 소액대인데 이렇게 거래가 사실 됐어요. 상업지긴 하고 이렇게 보여지긴 하는데 어떠세요? 이런 건물 사는 게 맞을까요? 글쎄요, 여기 어쨌든 이분이 매입하신 건 평당가가 상업지랑 이제 3종이랑 같이 네.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좀 보지 않았나 생각하고 이제 평당가도 6,700 정도 수준이고 임차도 뭐 안정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으니까 매입하신 것 같아요. 안쪽에 있어도.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사실 나중에 뭐 차익을 보시려고 하면 그만큼 임대료를 많이 받아야 차익을 보시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사실 이게 매매 금액만 치면 이런 것도 시작을 해도 괜찮지 않나? 저도 개인적으로는 되긴 합니다. 엑시 때 네. 고민이 많이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좀 내가 많이 고민이세요. 네.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소액대 3개 물건을 제가 한번 봤잖아요. 보면서 드는 생각은 뭐냐면 매각이 되는 물건은 우리가 좋게 이야기하는구나. 근데 매각이 조금 어려워 보이는 물건은 저희가 좀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구나. 이런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뭐 그렇죠. 그렇긴 한데 그거를 뭐 어떻게 매입을 하신 분이 계셔서 그렇긴 한데 일단 뭐 임차만 잘 맞춰서 향촌이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 중에 이거 좀 찾아봤거든요. 이 평점이 생각보다 괜찮아요. 가보진 않았는데 아니 맛집일 것 같아요. 한식 파는 그렇죠. 곳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 서울 시청역 인근이니까 뭐 외국인도 사실 또 오기도 할 테고 그렇죠. 직장인들이 워낙에 많을 테고 유명한 곳이라고 하면 뭐 안정적으로 가져가시면 좋지 않을까. 네, 어느 정도 대출 받고 하면 그렇죠.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액대 건물은 지금 저희가 볼 때 제일 고민되는 게 매각이잖아요. 네. 지금 수익은 어떻게든 나오게 만들 수는 있거든요. 네. 근데 매각에 대한 고민이 좀 이슈가 좀 되는 건데 요거를 결국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액대지만 대지 평수가 좀 크면 좋고 연면적이 좀 나오면 좋고 이런 것들이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뭐 다른 분들은 생각은 어떠세요? 소액대 물건을 매입을 하신다고 고객들이 찾아왔어요. 그럼 어떤 거를 주로 이야기를 드려야 될까요? 저는 목적을 좀 분리하시자고 말씀을 드리는 게 사실 100억 넘어가는 강남 매물 찾는 것보다 10억 언더에 돈 벌 수 있는 거 매물 추천해 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한테 드리는 게 더 어렵거든요, 저는.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예 이렇게 임대 수익률로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상권 안에 위치해 있는 거를 사시거나 아니면 아싸리 땅값이 너무 저렴해서 데벨롭을 할 수 있는 뭔가 여지가 있는 땅을 싸게 사신다거나 그런 식으로 좀 분리해서 보시라고 모든 걸 다 충족할 수 있는 거는 절대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싸고 좋은 건 없죠. 진짜. 싸고 좋은 건 네. 없어요. 네. 맞습니다. 윤광규 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엑시트 방향이 확실하게 잡혀 있느냐 없느냐를 가장 중점적으로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뭐 목적에 관련된 얘기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엑시트 방향이 명확하게 그려지지 않으면 저는 좀 그 부분은 좀 더 심중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어쨌든 건물을 투자하는 게 매입만 하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이것을 나중에 매각을 해서 차익을 보려고 이거를 이제 큰 돈을 이제 투입을 하는 건데 어쨌든 그 엑시트 방향이라는 게 뭐 사실은 기존에 있던 임차인들로부터 뭐 임대료를 인상을 하든 아니면 새롭게 받아서 뭐 인상을 하든 뭐 아니면은 뭐 내가 그냥 직접 운영을 하면서 이 건물의 가치를 더 높이든 뭐 여러 가지 방향이 있을 수 있겠는데 이 건물 같은 경우에도 사실 10년 이상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명도를 해서 자기가 직접 사용하실 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임대료를 더 올리셔서 이거를 더 끌고 가실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한편으로는 또 이게 지구 단위 계획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확하게 어떻게 묶여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어쨌든 임대료는 잘 나오니까 소액으로 돈 묻어놓고 나중에 뭐 같이 뭐 대로변에 있는 건물이랑 같이 공동 개발할 수 있게끔 그때 뭐 매각을 본다든지 그러니까 명확한 엑시트 방향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좋은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단순히 그냥 싸다 수익 잘 나온다 이거 할만하겠다 라고 들어간 투자였다면은 저는 그건 좀 복불복이라고 봅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생각해보면 앞에 있는 분이 또 매입을 하실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러실 수도 있죠. 같이 사가지고 필지 개발을 필지로만 개발하는 게 획지 개발로 하게 되면은 또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것도 이제 구도심 쪽, 도심 쪽 안쪽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 그런 것도 어쩔 수 있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하면 거래 사례가 지금 최근에는 상반기 내에서는 아무래도 소액대들이 많이 거래가 됐는데 이런 것들을 하반기 때도 검토하시는 분들은 좀 같이 검토를 이런 물건도 저희가 아직도 남아 있긴 하잖아요. 네. 또 있는 물건이 있긴 하지만 검토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설명을 듣고 진행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일단은 예, 여기서 마무리 좀 하고 그 다음으로 우리 야심차게 좀 준비하고 있는 게 우리 건물주 상담소를 한번 운영을 해보려고 하는데 최근 사례 같은 거를 한번 저희가 이제 받아봤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목소리가 좋은 우리 윤광규 팀장, 본인이라고 안 했는데 벌써 웃고 있네. 저를 쳐다보시길래. 한번 읽어주시죠. 네, 그 사연을 말씀을 드리면요. 안녕하세요. 마포구 망원동에서 지하 1층, 지상 3층짜리 오래된 상가 건물을 물려받은 30대입니다. 저희 건물은 지은 지 30년이 넘었고
외관이 낡아 보여서 임대료를 올리기도 어렵고 공실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1층에는 오랫동안 운영해온 작은 식당과 미용실이 새 들어 있습니다. 2층과 3층은 예전에 학원으로 사용되었지만 최근 공실이 되었고 지하 1층은 창고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즘 뜨고 있는 망리단길의 유명 카페나 소품샵과는 거리가 멀어 찾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건물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아 고민입니다. 주변에는 요즘 낡은 건물도 힙하게 리모델링해서 쓰는 게 유행이라고 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까봐 걱정입니다. 한편으로는 아예 부수고 요즘 트렌드에 맞는 신축 건물을 올리는 게 장기적으로 더 이득이라는 조언도 듣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냥 이 건물 팔고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게 어떠냐 라는 말도 듣고 있습니다. 건물은 제게 첫 투자 자산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건물을 어떻게 살려야 할지 막막합니다. 핵심적인 거는 두 가지겠네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임차를 해소를 해야 되는데 임차를 해소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네. 근데 이걸 리모델링을 해야 될지 팔아야 될지 고민하는데 우리 안태한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이제 포괄적인 내용이라서 네. 사실 정확하게 뭐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는데 일단은 위치적으로만 봤을 때 이 망리단길 같은 경우는 신축을 하게 되면 이거 네. 비용 자체가 사실 더 늘어나고 그쵸. 그만큼 또 임대료도 많이 늘어날 거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리모델링을 하시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은 좀 들긴 하거든요. 이렇게 30년 된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리모델링만 잘하면 네. 임대료도 조금 더 받을 수 있고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이런 가성비로. 건물들이 소액대 건물이긴 하니까 네. 그런 리모델링 잘해가지고 임차를 좀 맞추면 또 괜찮지 않을까 생각 드시는 거고 네. 우리 고지원 팀장님은 저희가 그동안 해왔던 얘기들이 다 조금씩 해당이 될 것 같은데 네. 뭐 정확한 위치를 노출시킬 수는 없고 예, 말씀드릴 네, 수는 네. 없겠지만 어쨌든 리테일 쪽에 가까운 거라면 네. 말씀하셨던 예전에 뭐 얘기하신 대로 리모델링으로 할 수 있으면 최대한 왜냐하면 저희가 지역별로 덩어리라고 불리는 그 매매가 볼륨 같은 게 정해져 있잖아요. 예를 들면 마포구는 뭐 4, 50억대 넘어가면 엑시시 조금 힘들 수 있는 제한적인 부분이 있고 강남은 뭐 100억, 200억, 300억 뭐 그런 덩어리에 관계없이 뭐 좀 좋은 부분도 있고 그런 황금성 측면에서 분명히 지역별로 그런 매매가 볼륨이 존재하는데 사실 망원동은 30억 뭐 넘어가면은 조금 그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지켜봤을 때 거래되는 곳들을. 그래서 지금 땅의 면적과 주변의 시세를 땅값 시세를 분석을 하셔가지고 지었을 때 임대를 맞췄을 때 나중에 뭐 얼마에 팔 수 있는지 이런 매매가 볼륨을 생각해봤을 때 신축을 하면 매입 원가가 너무 올라가기 때문에 나중에 내놓는 것도 비싸게 좀 내놓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리모델링으로 하시는 거가 망원동에는 맞을 텐데 임대나 이런 거가 많이 불리할 것 같다 싶으면은 신축을 또 하실 수밖에 없겠죠. 그런 건 나중에 좀 각오를 하시고 엑시트 할 때 분명히 이 얘기를 들으실 거거든요. 네, 많은 분들한테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윤광규 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데요. 뭐 이제 사실 정확하게 이거를 사실 문의 주신 분의 네. 자세한 어떤 지금의 뭐 에쿼티가 얼마가 있다든지 주택은 뭐 보유를 하고 있다든지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서 네네. 단순히 그냥 이 건물만 보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네. 저도 사실 신축보다는 좀 리모델링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뭐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망원동이라는 이 동네 자체가 좀 높은 금액에서 거래되는 그런 사례들보다는 네. 좀 낮은 금액에서 거래가 되는 사례들이 훨씬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신축을 하게 되면은 좀 아무래도 비용이 높아지고 평당가도 높아질 것이고 그러면은 나중에 엑시트를 한다고 했을 때 그거를 받아줄 수 있을 만한 수요층이 과연 충분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사실 여기서도 한 번 더 이제 살펴봐야 될 부분은 뭐 리모델링을 하든 신축을 하든 결국은 임대가 맞춰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지금 이 건물 보유하고 계신 건물 주변으로 과연 어떤 임차인들이 잘 들어와 있는지를 한번 좀 상권 분석을 더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파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과감하게요? 네. 과감하게 엑시트 했으면 좋겠어요. 싸게 파셔라. 네, 그냥 사실 그러니까 이거를 건물 관리를 이제 해오면서의 약간의 어려움을 겪으셨는 것도 있을 거고 또 공사하다 보면은 이제 에코티나 이런 것들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도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또 망원동 같은 경우에 어쨌든 이런 이슈가 있는 지역이긴 하잖아요. 볼륨에 대한 문제죠. 금액적인 부분.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이거를 신축할 수 있는 분에게 명도를 같이 매수자에게 협의를 해주시면서 다시 나오셔서 본인이 편하게 관리할 수 있는 물건으로
갈아타는 것도 좋지 않을까? 저는 오히려 그냥 이런 리모델링 신축 고민을 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매각을 하셔서 다른 지역으로 좀 들어가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저는 사실 들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보면 제가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좀 여기랑 좀 가깝다라고 하면 그 공실인 부분이 뭐 주택 학원으로 썼다 그랬잖아요. 네. 만약에 주택으로 좀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 아니면 주택이었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뭐 에어비앤비 하시던 뭐 이런 것도 그냥 하셔도 좀 좋은 방법일 것 같긴 에어비앤비 합니다. 최근에 네. 이제 망원동도 이제 그런 수요가 있으니까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겠네요. 네. 어쨌든 그래서 저는 매각, 리모델링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신축보다는 아무래도 리모델링 하시는 게 좋겠다. 망원동은 그러니까 투자되는 금액이 최대한 세이브를 하자라는 게 공통적인 의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우리 이제 사연 주셨던 우리 건물주 분들께서도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신축은 하지 마시고 리모델링이나 매각으로 하시되, 리모델링 하시고 싶으시면은 주변 부동산 가셔가지고 좀 임대 시세도 좀 알아보시고, 또 우리 상담 받으시러 한번 오셔가지고 또 상담도 더 받아보시고 이렇게 하면서 임대료를 좀 조사한 다음에 이거를 결정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드네요. 다른 생각도 있으신 거 있을까요? 다른 생각은 아니고 네. 그 아까 윤광훈 팀장님이 네. 읽어주셨을 때 네. 좀 라디오 사연 듣는 것처럼 좀 빠져들었어요. 좋았죠? 아니 네. 아니 잘 읽더라고.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혹시나 본인이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저희한테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은 저희 유튜브나 이렇게 메시지를 남겨주시거나 아니면은 저희 DM이나 네. 회사적으로 보내주신다면 저희가 이제 정리를 해서 한번 읽어드릴 수 있도록 하고, 요 내용은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마지막으로 네. 하나 더 해도 될까요? 네, 뭐. 개인적인 의견이 있으신 건데 이거 네. 좀 그 소액대를 계속 이제 거래를 많이 되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 바라보는 이런 관점이나 이런 시점들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저는 소액대 분들은 자산을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드는 계기인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려면은 건물을 투자하시는 데 있어가지고 이거는 무조건 오래 가져갈 건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엑시트는 무조건 한다라는 개념을 좀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다음 버전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소액대 이제 보시는 분들이 애매한 건 진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애매한 이게 투자를 해서 자산을 늘리는 것도 중요한데 내 자산을 지키는 것도 하나의 투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애매한 거 들어가서 네. 물려서 손해보고 파시느니 좀 확실한 것만 좀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확실한 게 또 세상에 없죠. 많이 없으니까 되게 어려운 일인 것 같긴 하고, 네. 이게 더 어려운 게 대체재가 너무 많아요. 아파트라던가 다른 것도 그 정도 투자했을 때 뭐 예상되는 수익이 그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내가 왜 굳이 건물을 사야 될까라고 의문을 가지시면 사실 뭐 어떻게 설명드려야 할지 좀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확실히 부동산 건물이라는 거는 좀 안전한 자산에 속하기는 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죠. 하나 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그 주춧돌 삼아가지고 2개, 3개, 4개 계속해서 이제 굴려서 더 큰 거를 매입을 하시는 데 있어서 경험이 되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한번 선택을 하셔가지고 매입하는 것도 뭐 좋을 수는 있을 것 같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액대 분들이 또 많이 그래서 고민하시는 게 합쳐서 뭐 공투를 친구랑 같이 해볼까, 이것도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저는 아주 세세하게 동업 계약서를 작성을 한다, 공투 계약서를. 그러면 찬성인데, 근데 정말 디테일하게 그거를 작성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만 잘 해결되면 저는 공투도 나쁘다고 생각은 하진 않아요. 네. 그런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외국 같은 경우는 그 공투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세세하게 정말 진짜 세밀하게 다 써서 네. 공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일단 저의 생각은 네. 이게 소액대 하지만 20억, 30억대가 그렇게 싼 건 아예 아니거든요. 당연하죠. 네. 이 투자가 이제 주택을 좀 막다 보니까 대체 투자처를 찾아서 좀 계속 투자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좀 걱정이 돼요. 남들이 샀다고 해서 따라서 투자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 그래서 요새 보면은 뭐 소액대 강의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물론 성공하신 분도 많고 잘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도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본인이 딱 중점을 잡고 잘 그렇죠.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은 이제 저희 첫 번째로 빌딩 인사이트 좀 받고, 기사도 받고, 그리고 우리 소액대 이야기를 마무리를 이렇게 했잖아요. 어쨌든 검토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 오늘 이렇게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인사해볼까요? 앞에 보면서. 자, 이상 빌딩 반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